당장 손절해야 할 행동 5가지.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당장 손절해야 할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상처를 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에는 상대방의 행동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런 피해야 할 사람들의 행동을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과 솔직하지 않음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자주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 그 관계는 신뢰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반 없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집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붕괴할 위험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 가족, 연인 중 한 명이 자주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친구가 만난 새로운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은 너무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친한 친구라면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하지만 내가 들은 얘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친구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솔직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친구에게 얼마나 더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주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연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뢰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과 솔직하지 않은 태도는 신뢰를 훼손시키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 관계를 되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밀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믿음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곤 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제3자에게 유출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것은 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큰 요소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가 말한 비밀을 다른 이에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나? 그 비밀을 왜 믿었나? 하는 후회와 더불어 신뢰는 무너지고
그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의 비밀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당신이 말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믿었는데, 내 마음을 이해하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는 마음속의 상처와 실망은 매우 큰 것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유출했다면 그 이유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관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밀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위해 비밀을 지켜주고 우리 역시 그에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존중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 의견,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존중이 부족한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와 분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내 의견은 아무도 관심 없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소용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통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연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고 상호 존중이 부족한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관계를 돌아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폭력적인 태도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보인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 정서적 폭력 모두를 포함한 이런 행동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안전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시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연인 사이에서도 폭력적인 태도가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연인 사이에서 폭력은 더 큰 상처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존경받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기적인 태도는 상대방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협하는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상호작용에서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호 협력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의견이나 필요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내가 필요한 것은 무시되고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협력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며 함께 타협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기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우리는 우선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되돌아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어떨까요?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협력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상처주고 성장과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과 솔직하지 않음, 비밀 유출, 존중하지 않음, 폭력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협하고 우리를 상처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행동들과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떠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